요거는 참 우리가 한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단군 할아버지는 기획부동산에 당한 거 아니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왜 여기로 찍었냐. 한반도에 저 어디 뭐 미국 같은 데는 맨날 어디 파면 뭐 석유 나와, 니켈 나와, 뭐 금 나와, 별거 다 나. 땅만 파면 뭐 다 나오고 뭐만 심으면 다 잘 자라는데 사막이라고 해서 참 먹을 거 없겠다 생각했더니 거기는 뭐 그냥 기름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 석회 뭐 시멘트 이거 좀 나오고 뭐냐 이게. 그 땅마다 왜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이유는 지금 지구상의 환경이 다른 걸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지금 바다인 환경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좀 육지인 환경도 있을 거고, 사막도 있고 정글도 있고 이런 것들. 과거에? 예, 그렇죠. 결국은 석유나 가스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이제 탄화수소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결국 유기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기물이 땅속에 잘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선택적으로 나온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없죠?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나라가 21년도까지는 산유국이었어요. 예? 몇 년이요? 2021년도까지. 그래요? 아이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아니, 꽤 많은 그래요? 양의 어디서 나와요? 동해 유전이 있어요? 동해 이제 대마도 근처 쪽에, 그러니까 이제 부산 울산 앞바다 쪽에, 바다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논을 이렇게 여기서 어디까지 누구 땅 이렇게 하듯이 바다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광구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네네네. 1광구, 2광구, 네네. 서해부터 해서 7광구. 7광구 맞습니다. 7광구 요새 핫하죠. 부산하고 저기 울산 앞바다 그쪽이 이제 6-1광구 이렇게 예. 되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천연가스가 천연가스. 오랫동안 나왔었고, 21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유전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발을 해보려고 우리나라 뭐 한국석유공사 같은 곳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뭐 미국 같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만 무시할 양은 아니에요. 그게 석유를 찾으려면 여러 가지 탐사를 하지만 시추를 해서 뚫어봐야지 되거든요. 뚫어서 뭐가 쫙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을 하나 뚫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도 들어요. 네? 그렇게 많이 들면 못 뚫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원짜리 공을 몇 개를 뚫어서라도 확인을 할 가치가 있다, 이런 곳을 공략을 하는 건데요. 바다라서 더 어렵다. 바다라서 더 많이 듭니다. 플랜트를 지어서 해양이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과거에 이제 물량 공세를 했죠. 무슨 탐사냐, 다 뚫어봐라 바다에. 등간격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매장량이 많다는 건 아니까 아무리 삽질을 했다고 해도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0공을 뚫었어요. 그런데 6-1광구에서 그 조그만한 유전에서 나온 가스만 팔아도 그거의 3배, 4배 장사가 되니까. 일단 나오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많이 뚫으면,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유전이 있다가 고갈됐다고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진짜 고갈이 되나요? 고갈된다는 게 오일 필드라고 말하잖아요. 오일 필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오일들이, 가스들이 막 있어요. 이게 굉장히 3차원 구조인데 한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뭐 퇴적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텐데, 위에는 가스가 있고 밑에는 기름이 있고, 또 기름이 여기 있고 또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 하나가 이제 고갈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걸 저류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저류 구조 하나에서 고갈이 된 건데,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러나 우리 매장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죠. 이 셰일가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원래 셰일가스 이런 거는 자원 축에 속하지가 않았어요. 또 유전을 보면은 바다에서 해양 플랜트 보면은 불이 항상 타고 있잖아요. 가스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대기 중으로 나가면 걔들이 온실기체니까 태워버리는데, 왜 그냥 태우냐면 얘들을 채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산업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빼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이거 뭐 양은 많은데 빼내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전통 에너지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빼내는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 셰일가스라는 게 엄청 미세한 우리 머드 같은 거 입자들 사이사이에 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채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모여 있으면 그거에 파이프를 꼽으면 쫙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입자들 사이사이에 넓게 분포하니까 과거에는 그거가 빼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생산성도 안 나오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시추를 기존에 수직으로 했잖아요. 시추를 수평으로 해요. 니은자로 들어가서. 수평으로 해서 셰일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층을 옆에서 뚫고 들어가요. 우와. 뚫고 들어간과 동시에 거기다 물을 집어넣어서 압력을 걸어서 깨트려요. 쉐일을 깨트리니까 이제 온 천지에 이제 크랙이 생기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가스들이 빠져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수동적으로 뚫으면 나오는 걸 썼다면, 지금은 능동적으로 깨트려서 빼내는.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충분히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채산성이 나온다 이거죠, 그게? 그렇죠. 기술에 대한 비용이 내려가는 거죠.
우린 왜 없냐고요? 우리 있어요. 우리 있다니까요. 셰일이 있어요? 쉐일이요. 쉐일 가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동해 바다 이런 데 말고 그냥 우리 땅 안에는 일단 없죠. 우리는 맑은 물 나오죠 주로. 아니요, 우리 칠광구 쪽도 뉴스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네네네. 거기가 이제 칠광구 쪽이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는 꽤 많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어져 있거든요. 분지가 퇴적층들이 이어져 있어요. 동중국해를 대만 앞바다에서부터 우리나라 제주도 남부까지 쭉 그 퇴적층들이 이어져 있고, 퇴적층이 이어져 있다는 거는 그 안에 석유 시스템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 어느 나라에서 가져야 돼요? 여기서 들어갖고 여기 있는 곳까지 다 갖고 온다 그러면 이쪽에서 싫어할 거예요. 먼저 꽂는 사람이 먼저 꽂는 사람이 먼저 있죠. 꽂고 더 힘센 게 중요하죠. 이미 중국은 동중국해 쪽에서 가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일본과도 닿아 있고 우리나라도 닿아 있으니까 일본과 중국 사이에도 어떤 약간 그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옛날 치면 벌써 다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새롭게 나오게 돼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이게 석유라고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쉐일 오일은 모래랑 엉켜져 있는 거예요. 모래랑 엉켜져 있는 석유를 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뜨거운 물 부어서 거기서 석유만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건 석유로 치지 않았어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석유값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생산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긴다고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계속 그럴 건가는 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매년 인류가 1년에 사용하는 양이 약 377억 배럴이에요. 이게 어려운 숫자다. 1년이 365일이잖아요. 대략 하루에 1억 배럴 정도 쓴다. 그러니까 377억 배럴이라는데 신경 쓰지 말고 하루에 1억 배럴이다 쓴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추정 가능한 지구에 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약 1조 7천억 배럴이에요. 그러니까 1조 7천억 배럴을 대략 365일 정도 나누면 45년, 50년쯤 되는 거죠.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45년이나 50년 정도는 너끈히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석유 매장량이 늘고 있어요. 2000년에는 석유 매장량이 1조 배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계속 1년에 365억 배럴씩 쓰고 있는데도 지금은 1조 7천억 배럴로 늘었어. 어떻게 계속 쓰는데 늘어나 줄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기술 발전 덕분이죠. 채굴 기술과 경제성만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갈되지 않는 이유는 쉐일 오일처럼 예전에는 석유로 쳐주지 않은 것들을 기술 개발과 유가 상승 덕분에 석유로 쳐주고 있는 거고, 브라질, 멕시코, 서아프리카에 아주 심해 석유가 발견되고 있고, 또 이제 북극의 자원들에서 또 새로운 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구 깊은 곳에 여전히 새로운 석유가 천천히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무기 기원설 때문에 우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무기 기원설에 기대면 안 돼요. 왜? 그거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는 있는 석유밖에 못 써요. 있는 석유가 점점 깊은 곳 아니면 안 좋은 상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